정말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게 위기는 기회다. 그 대륙의 실수라는 그 레이준 회장이 말씀하신 그 최상의 포인트를 잡아라. 최상의 타이밍을 잡아라. 즉 태풍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잘 활용하면 돼지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경제 감염이라는 표현처럼 되게 어려움을 주지만 다행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있기 전에 상당히 그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생충으로 인한 그 코리아 무비, 그다음에 뭐 BTS나 전 세계 아미의 어떤 팬클럽을 가지는 K콘, 그다음에 우리 또 요즘에 한국 야구를 엄청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 시청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130개국으로 이렇게 확산시킨다고 그래요. 또 이번에 K 방역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격이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 아까 이용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HMR하고 또 건강한 식품, 기능성 식품 이런 건데 한식이 우리 농식품이 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농식품이 좀 수출을 확대를 하려면 좀 이런 쪽에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농식품 어떤 수출 전략이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최적화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프라인도 병행하고 온라인 쪽으로 좀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해야겠다.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좀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러시아에서 우리 뭐 삼시세끼 프로그램이 있는데 러시아 직국적들 대상으로 삼시세끼 코리안 푸드 먹기 해가지고 좀 온라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우리 그 농식품 밀키트를 좀 보내주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에 그 기능성 식품 이 건강식품인데 저희가 강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삼 제품이나 들기름이나 면역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해외 시장에 이렇게 이거를 상품화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임상 실험이나 이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망한 어떤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이런 효능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해외 그 유수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임상 실험이나 그 과학적 어떤 성능에 대한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저희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출산율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실버 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버 식품을 그 상품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HMR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HMR 그게 가정 대체식품 이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중소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상품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대기업의 생산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 또 연구 개발 이런 능력과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매칭되어서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유행 중인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한류 마케팅을 좀 편승해서 네. 우리 K푸드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오프라인 채널을 좀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채널 등 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인삼 등 뭐 건강 기능 식품을 좀 더 개발하고 또 확대하고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좀 더 그 수출에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타겟팅을 실버푸드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식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건데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나 그 다음에 자본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를 좀 적극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협업 또는 코웍을 같이 할 수 있게 좀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잘 정리했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저 어느 분이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이런 그 각국의 식량 안보가 중요시되면 이제 비관세 조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올라갈 거고요. 이번에 작년에 아마 ATS 블라디보스토크 지사를 하는데 어떤 해외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 시장에서 보통 이제 잘하는 국가들 보면 농구관들이 파견 다 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좀 거기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한 교수님 말씀대로 코로나19가 각국의 식량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 나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어떤 팀이나 또는 정책을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떤 노력, 지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우리 오성진 대표님. 코로나 덕 때문에 예상 밖의 물건도 또 수출을 또 많이 하게 돼서 또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더 느끼고 있고요. 예로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신선 계란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뭐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온 이후에 그쪽 싱가포르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긴급 물자 형식으로 해서 이제 비행기를 그때 당시 싱가포르에 나가는 비행기가 없었는데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비행기를 3대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객기에 그 계란을 꽉꽉 채워서 보내고 그 이후에도 지금 거의 현재 나간 게 한 150만 불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시장이 생겼다. 그러면 왜 계란이냐? 그게도 자급자족이 뭐 몇 프로 안 됐는데 또 계란은 필수품이다 보니까 그걸 긴급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또 여건이 또 한국하고 또 이미 검역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돼서 오히려 한국의 계란이 뭐 워낙 고급이고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비행기에 태우면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맞겠죠. 근데 그쪽 정부에서 비행기를 3대를 보내주셨고 이후에 계약된 물량을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보내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뜻하지 않는 이제 위기에서 기회가 된 거고요. 뭐 또 정부에서도 오셨으니까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물류 부분인데 선박은 그렇게 고민은 없지만 이제 항공 부분이 현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장 심각했던 뭐 2월보다는 조금 안정화돼서 하지만 그래도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3배 가격이고요. 그다음 홍콩은 2배 가격입니다. 근데 항공 물류업계에서도 얘기가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하면 다시 이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가격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다시 어떤 제2차, 제3차 감염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게 항공비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항상 업계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AT와 또는 식품부에서 그런 뭐 간담회 자리가 있다고 하면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지금 물류비 부분 특히 좀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가 다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 변화에 따라서 물류비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변화에 따른 물류비 상승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초기에 또 우리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물류비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도 편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선 연구원님 혹시 아까 말씀 외에 추가적으로 네. 얘기 있으면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상품이냐라고 했을 때 이 특징을 보시면 그 간편하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 쌀 가공, 김부각 이런 것들이요. 특징들이 뭐냐면은 지금 그 스낵 종류로도 세이버리 스낵이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스낵. 그러니까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쌀로 만든. 외국인들한테는 쌀로 만든 거 하면 건강에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부각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에 그냥 김만 수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지 않던 것이 부각 상품 그 개발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김이라는 걸 우리는 기존에 반찬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낵이 된 거예요. 상품의 카테고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그런 식의 아이디어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품화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신선식품을 신선 그 농산물을 그대로 무리하게 팔겠다.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를 이런 때일수록 아이디어를 내면 대박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좀 그 고민들을 업계와 함께 모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얘기하면 이제 아까 편의성, 간편성이 올해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와 더불어 건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기능성 식품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추상적인 기능성 식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올해 지금 인삼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런데 늘어난 거는 스티키형 인삼 이런 거, 홍삼 제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도 먹기 좋은 제품을 원한다 이거죠. 그냥 저 수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역별로 개발할 건가, 여기 권역에서 그 소비 문화권에서 먹혀 들어갈 상품 형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 이런 기회에 참 좋은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강점으로 생각하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건강이 좋은 거잖아요. 건강이 좋은 걸 갖다가 그야말로 식품화하는 거죠.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뭐냐면 올해 FTA 체결 국가에 우리가 수입은 줄었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수출은 많이 늘었어요. 미국이 가장 많이 늘고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국가가 캐나다, 호주 이런 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선진국들이잖아요. 이런 데 먹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플러스 아세안 해서 신남방 이쪽에 부분인데 이쪽에 우리가 수출을 늘어나는데 왜 수출이 늘어날까라고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학문적인 용어는 산업내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라도 상품이 좀 달라지면 그게 시장이 서로 다른 시장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공품도 있잖아요. 같은 치즈라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치즈를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먹혀 들어가는 치즈가 있고 우리로서는 한계인 뭐 체다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여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품목은 요런 거다 딱 단정하지 말고 그걸 전부 지금은 기타예요. 기타. 뭐 늘어나는 건 다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제를 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서비스가 가미된 이런 것이 수출이 되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컨셉은 그런 것들이 시장을 확대시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시장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강력한 올해 형성이 되는 우리의 건강 이미지,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우리의 독특한 맛 이런 것을 어필을 하려면 그런 우리가 그 상품 컨셉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걸 정부가 R&D라든지 필요하면 R&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즉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같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이효선 연구원님 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세계 각국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테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현지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현지화 노력에 앞서서 상품 컨셉에 대한 고민. 근데 그 고민을 물론 이 밍에서도 해야 되지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울러 보면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모든 부분이 다 수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것이 또 세계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사무관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그 하반기나 또 향후 코로나19 시대에 맞아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함께 가야 될 코로나에 맞춰서 우리 농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대책, 지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기였지만 기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간편식이라든지 건강기능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증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로 삼을 만한 어떤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과연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저희들은 그 뭐 농업인 현장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가장 잘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견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어떤 주도적으로 수출을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뭐 작지만 조금 실제 어떤 몸소 느낄 수 있는 업계나 농가들이 이거는 조그만 변화지만 크게 다가온다 이런 어떤 실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의 자담회였지만 농식품부 수출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던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이 자담회를 보시면 좀 더 이해도를 좀 높이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자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농식품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